돌로족 부자와 쌀로족 부자. 옛날 어느 곳에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대개 옛날 이야기라는 것이 주인공이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정말 진짜로 가난하디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웃집에 가서는 미안한 말씀을 사리겠습니다. 자식은 많고 먹을 것은 없고 그러니 3년 후에는 잘 갚을 테니까 나락 석산만 빌려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니까 부자는 오죽하겠는가 빌려줄 테니 꼭 3년 후에는 갚게나 하고 단단히 약속을 하였어요. 가난한 사람이 감격을 해서 말을 못 이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나락을 빌릴 때야 무슨 약속을 못 하겠어요? 3년 약속을 떡 먹듯이 하였는데 정작 3년이 물 흐르듯 어느새 지나가 버리니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나락빚을 갚을 날이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 3년 동안에 살림 형편이 펴지지 않았지요. 하루는 이런 불안한 날에 막내 아들이 빚 갚을 대책이 있는지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진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쌀로족을 자기 집 마당에 놓고 사는데 우리는 무슨 팔자로 밤낮으로 일만 해도 이리 못 살까요? 글쎄 말이다. 이것저것을 해보다도 안 되는 팔자. 참 우리는 기박하다. 죽고 싶구나. 예, 그러면 무능하시고 한숨이나 쉬시고 아무 대책이 없다면서 죽고 싶다는 아버지는 어서 돌아가시지요. 가정이 죽는다 한들 앞날이 구말리 같은 저는 살겠습니다. 남 보라는 듯이 잘 살고 아버지가 지으신 빚도 물론 갚겠습니다. 제 말이 틀렸는가요? 이놈, 아버지 보고 어서 죽으라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 불효료다. 그것이 틀려먹었어. 아버지, 그러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남은 쌀 노족을 쌓아놓고 사는데 우리라고 노족을 못 쌓고 살겠습니까? 이런 할 말이 없었다. 막내 아들은 지금과 달리 꿈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고자 했어요. 온 식구가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올 때는 돌을 하나라도 가지고 들어와야 하고 그 돌을 날라다가 부잣집 마냥 노족을 쌓자고 하는 것이에요. 식구들은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짓을 하느니 미친놈 소리 안 듣고 안방에서 굶어 죽는 게 낫겠다며 한마디씩 했지요. 어린 아들은 제발 그 알량한 체면이니 남의 말이니에 얽매여서 죽으시오. 당장 우리가 이 마당에 쌀밥이니 보리밥이니 체면이니 따지게 생겼습니까? 도둑질 안 하고 애써 노력하면서 산다는데 어떤 놈이 우리 보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겠습니까? 자신 있게 돌나를 용기가 없으면 밥값 축내지 말고 어서 죽으십시오. 온 가족이 합심을 해도 살까 말까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이 무슨 맥 빠진 소리입니까? 돌을 나르기 싫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죽든가 집을 나가버리시오. 괜히 여기에 눌러 앉아서 우리를 낙심시키지 말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돌노족이 올라갔어요. 동네 골목에 있는 돌, 남의 논밭에 있는 돌, 산길에 있는 돌, 강가에 널려 있는 돌, 하여간 돌이라는 돌은 다 긁어 모아서 돌노족을 높이 쌓아갔지요. 아, 마지막 제일 위에 놓을 돌이 없구나. 아버지가 되어서 그 돌은 내가 찾아야지. 하고 그 아버지가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비가 와서 비를 피하려고 어느 빈집 처마에 들어가서 서 있는데 그만 우르르 꽝 하고 하늘이 벼락을 쳤어요. 눈앞에 바위가 그만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제법 큼직한 돌이 하나 생겼지요. 아버지는 끙끙거리면서 그 돌을 날라다가 간신히 돌노족 위에 올려놓았어요. 온 가족이 노력을 하니 뭐가 되긴 되었어요. 그런데 돌노족이 언제 쌀노족이 될지가 의문이었어요. 한편 그 부자는 이제 3년이 되었으니까
이 가난한 집에 나락빚을 받으려고 찾아갔는데 그때가 해가 넘어갈 때인데 어찌된 판인지 아무도 없었지요. 설마 가족이 피한 것은 아니겠지 하고는 그 사이에 생긴 이상한 돌로족을 찬찬히 보다가 꼭대기를 올려다보니까 글쎄 거기 금이 있는 거예요. 부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뒤 조금 있다가 가난한 집에서 막내 아이가 탈레탈레 와서는 우리 집에 왔다 가셨지요? 미안합니다. 다른 집에 가서 댁에 갚을 별을 꾸러 갔었습니다. 이제 갚겠습니다. 라고 하자 부자가 손을 내저으면서 나락은 안 갚아도 되니까 그 집 돌로족과 자기 집 쌀로족을 바꾸자는 것이에요. 막내 아들은 부자 어른이 손해볼 것 같은데 나중에 두 말 안겠다면 그리 하겠다고 못 이기는 척하며 응낙을 하였지요. 이제 머슴을 시켜서 부자는 자기 집 마당에 있는 쌀로족을 옮기는데 맨 위의 것은 두고 나머지는 다 보냈어요. 아이가 네, 그러시지요. 재수가 있는 첫섬이니까요. 라고 어른스럽게 말했어요. 이리하여 부잣집 쌀로족은 한 섬만 빼고 가난한 집에 다 옮겨졌어요. 이제 가난한 집의 돌로족을 부잣집으로 옮길 차례였지요. 잠깐, 아까 어르신이 맨 위의 쌀은 재수를 뜻한다고 내려놓고 가셨지요? 그러니 저도 똑같이 맨 위에 있는 돌을 재수로 기념으로 삼기로 하고 갔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공평하지요? 라고 하니 부자 얼굴이 그만 흑빛이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쌀섬 마저 줄 테니 꼭대기 돌을 마저 달라고 했지요. 아이는 어른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했다고 소문을 내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허허 웃으며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뭐 그러느냐고 하면서 그 돌로족을 다 자기 집으로 날랐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쌀 나르느라 고생, 쌌느라 고생, 돌 나르느라 고생, 돌 쌌느라 고생, 실로 바보 멍텅구리 팔푼이 머저리 짓이었어요. 가난한 집은 이제 가난하지 않았어요. 훗날 이웃에 사는 그 부자가 와서는 그 돌이 사실은 황금 덩어리라고 일러주어서 진짜로 부자가 되었지요. 그 부자는 황금이 욕심이 나서 바꾸자고 했던 일을 다 고백하고 이 집은 어찌되었건 부자가 되었으니 축하한다고 하니까 새로 부자가 된 집에서도 고맙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사실 당신네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었어. 가화 만사성이라고 온 식구가 다 합심을 했지요. 그리고 새로운 의견을 내서 실천에 옮겼지요. 아이 말이라도 옳다고 생각을 하면 따랐지요. 이 동네에 걸거치던 돌을 다 치워서 보기 좋게 만들고 농토도 넓혀주었고요. 아무 수잘데기 없는 돌멩이라도 많이 모아서 재화로 만들었지요. 이러니 부자가 안 되겠소. 자, 내가 부탁을 하는 것은 저 아이가 크면 나도 딸이 있으니 사회를 삼고 싶구려. 하고 웃으며 돌아갔어요.